오늘은 두통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하면 한 가지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통은 여러 가지 질병입니다.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그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당, 그러니까 이 눈썹과 눈썹 사이죠. 여기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두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마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의 두통이 깨질 듯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좌측 편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머리 꼭대기가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너무 아프다고 땡기고 깨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막 돌아가면서 아프거나 아니면 전체가 다 아프거나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두통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인당, 바로 요 눈썹과 눈썹 사이가 아픈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가 아플 때는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소화 불량일 때 여기가 바로 아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체했을 때 주로 여기가 아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찰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마치 내천자, 한자로 내천자 같은 주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소화가 평상시 잘 안 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성격이 어떨까요? 늘 복부가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좀 까칠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여기 이런 주름 있으신 분들은 처음 만나서 어떤 거래나 아니면 대화를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까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라면 여기 부위가 만약에 아프다면 생리통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리기간일 때 이 부위가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생리하고도 많은 연관성이 있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두통을 미리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동, 음식 이런 것들은 다 피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찬 음식을 먹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인체의 온도하고 비슷한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뜨거운 것도 당연히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과식도 피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당연히 소화하는 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두통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과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처럼 우리의 소화기관을 망가뜨리고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야식도 좀 피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밤에 음식을 먹고 주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비위도 우리가 잘 때는 같이 자야 됩니다. 쉬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야식을 먹고 자게 되면 비위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또 졸면서 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 부위가 두통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6시 전후로 식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물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군대 가면 위장병 다 고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참 이상해요. 군대의 짬밥이 얼마나 좋은 것들로 해주길래 위장병이 다 날까요? 예, 그런 건 아니겠죠. 군대에 가면은 딱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비위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스스로 다 낫게 됩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우리 위장은, 비위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소화 흡수를 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먹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쉬면서 만약에 상처가 있거나 병든 곳이 있다면 스스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규칙적으로 먹지 않게 되면요. 우리 비위가 모릅니다. 도대체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24시간 대기를 하게 됩니다. 긴장한 상태로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또 아픈 것도 회복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점 비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통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어릴 때부터 늘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비위에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꼭 씹으면 입안에서는 침이 나오게 되고요. 또 비위에서는 소화 흡수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입안에서 꼭꼭 씹었을 때 위장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의 부담이 덜해지고요. 위장에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라면 부인과 질병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생리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해보시고 부인과 질병이 있다면 빨리 그러한 병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두통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복부에 자궁과 난소가 있잖아요. 하복부가 차가우면 차갑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따뜻합니다. 반대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차갑게 됩니다. 또 그걸 또 반대로 하면요. 이 부위가 하복부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뜨거우면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복부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궁과 난소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과 난소가 건강하겠죠. 또한 다른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두통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이 생리통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눌리게 되죠. 또 허벅지 뒤쪽도 눌리게 됩니다. 이쪽에 근육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엉덩이 안에는 뭐가 있죠? 예, 자궁과 난소가 있잖아요. 엉덩이 근육이 눌린다는 얘기는 자궁과 난소 안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일하시는 거나 공부 때문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면 알람 같은 거 맞춰 놓으시고요.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하거나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두통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열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열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위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수시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67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13가지 방법으로 사열을 하는 혈자리들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열을 해주시면요. 일반적으로는 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대부분의 원인이 소화불량, 소화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힐링 소화 수혈을 지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